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이 우리가 보는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진짜로 우리가 이 눈이 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보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눈을 딱 뜨면 이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이 드러난 세상을 우리는 본다고 그렇게 알고 우리는 드러난 그런 물체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있고 그리고 이 눈 밖에 그 외부에 세상이 따로 있다 우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나를 경계 삼아서 나 밖에 있는 그 세상이나 어떤 형상을 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구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이 과연 그렇게 본 것이 과연 올바르게 우리가 세상을 본 것인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의 몸이 그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세상과 나랑 동떨어져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눈앞에 있는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분리된 채로 보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볼 때, 형상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랑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눈 밖에 있는 거는 외부라고 하고 그 외부로부터 그 보고 있는 그 존재를 내면에 나와 어떤 구분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참 볼 때는 희한하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 채로 보일 겁니다. 딱 볼 때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물체를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눈이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외부에 있는 사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눈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드러난 세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한 통속으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통속으로 보이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인다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에 의한 어떤 고정된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관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는 이 사람의 몸에 경계를 세우고 내 몸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형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는 사람하고 보여주는 대상하고 따로 이렇게 분절시켜서 따로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한 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띄워놓어 보세요, 한번요. 어떤 임의적으로 어떤 가위나 칼로 이렇게 오려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사람하고 보여지는 대상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은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통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저 눈앞에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딱 눈앞에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데 내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 보세요. 지금 그 눈앞에 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건데요. 과연 이 앞에 그 드러난 그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이 앞에 보이는 제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라는 사람은 저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저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못 본다 그러면 저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제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죠. 이 본래 마음자리에서 지금 저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핸드폰이나 어떤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제 모습을 보면서 핸드폰도 같이 본다 그러면 핸드폰이 어떤 형상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핸드폰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거는 행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다가 잠시 손거울을 쳐다보게 되면, 이런 손거울을 쳐다보게 되면 저도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손거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거울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말씀하세요. 그렇죠. 행세를 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떠갖고 앞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내가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다가 뭐 옆에 뭐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그 물건을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세라는 게 뭐냐면 이 참나 이 본래 마음자리가 변신을 한 거죠. 변신을 어떤 물질로. 그러니까 변신이라든지 변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본래 마음자리가 이 참나가 다른 모습으로 어떤 변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앞에 드러난 것은 전부 다 참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드러난 것을 보고 그게 만약에 어떤 물질을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색이 곧 공이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색이고 공이다. 그게 바로 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를 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참나. 근데 참나가 곧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색이고 공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참나가 있고 또 드러난 어떤 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참나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의식이라고 그 말도 쓰고. 근데 마음의 작용이 아니죠.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보통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고 어떤 드러나 있는 거는 어떤 작용보다는 나의 모습을 또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뿐이죠. 드러난 것을 우리는 전혀 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 자기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사람이라는 둘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세를 하는 마음자리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세를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이 사람이 곧 마음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마음자리하고 어떤 세상하고 어떤 이 사람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곧 마음이고 이 사람이 곧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 마음자리의 부분으로서만 나이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으로서만 나이지 이 세상이 곧 본래 마음자리가 아닌 겁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있는데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참나라는 존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래 마음의 자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파동의 에너지인데 어떤 파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파동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색으로 변신을 꾀해서 어떤 행세를 하면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뭘 보든 간에 그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곧 눈앞에 드러나는 것 그 자체는 모두 다 나의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분신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생세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라 만상 만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자체는 전부 다 변형된 채로 어떻게 보면 다 원래는 파동인데 파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원래는 다 빛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빛이 어떤 망막을 통해서 내 중추신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떤 빛이 생각에 어떤 간염이 되면서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빛이, 눈은 빛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빛이 생각을 막 통하면서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관념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모양을 보더라도 생각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상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내가 그 들리는 소리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딱 치면 지금 마음자리가 지금 이런 소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행세를 하면서 이 죽비 행세도 하고 이 손 행세도 하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행세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소리를 들을 때는 귀의 행세도 하고 소리의 행세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이 입의 행세도 하고 오만 것들을 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들 자체는 전부 다 이 마음자리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개입되면서부터 그 모든 것을 생각은 분별의식이 바로 생각이고 분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하나 분별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눈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보이는 거를 뭐라고 규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통으로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금 핸드폰하고 통으로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하고 제 모습하고 죽비하고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개입되면서 이거는 죽비다, 이건 손이다, 사람 얼굴이다. 그렇게 각각 나눠서 개념화 지어서 이렇게 우리는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마치 따로따로 있는 거로 착각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본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보이는 게 전부 다 내가 있고 이 사람이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상대가 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는 거고 우리가 모든 사람 보이는 거 동물 뭐 갖가지 사물부터 해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나라고 봐야 돼요. 그냥 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이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곧 나인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세상이 되면서 이 사람이 되면서 그 경험을 또 보는 경험, 아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딱 드러나는 동시에 보는 것도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있는 거는 나를 보면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 밖에 있는 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드러나든 간에
내가 드러나 있는 거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세상 행세를 함과 동시에 사람 행세를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저건 나다, 부처다, 참나다, 본래 마음이다. 그렇게 완전히 규정을 지어놔야 돼요. 자, 이것을 보면 이건 죽비가 아니라 죽비의 어떤 모양으로 보이지만 죽비의 모양으로 보는 걸 누가 그렇게 보는 겁니까? 얘를 죽비라고 얘가 나무다, 뭐 길쭉하다 하는 거를 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개념 지어서 얘는 죽비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얘는 죽비가 아니에요. 마음을 보게 되면 얘는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죽비라는 거는, 개념 붙인 거는, 전부 다 그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없는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개입돼서, 이거는 죽비다. 얘는 손바닥이다. 얘는 사람 얼굴이다. 얘는 거울이다. 얘는 안경이다 하고 이렇게 구분 지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안경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각이, 에고 생각이 이거를, 나라고 하는 에고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이거 순수하게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보면, 이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나중에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한 30분간 쳐다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뭐다고 하고 이렇게 어떤 이름이나 모양이 있을 텐데 오랫동안 쳐다보면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얘가 내가 돼버려요.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간. 근데 30분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이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생각 없이 보게 되면요,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다 나를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살 안 된 어떤 갓난 애기들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뭐든지 자기도 보이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손이 자동적으로 가서 아무거나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는 무엇이든지 생각 없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애들이. 네, 그렇죠. 분별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생각은 한 생각으로 오랫동안 똑같은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어떤 생각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계속 유발돼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우리가 어떤 한 물체를 계속 쳐다보면 이름하고 어떤 물체에 대한 형상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체를 뚜렷하게 쳐다보면 이름하고 그 형상이란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오랫동안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본만 있는 거야. 본만 있으면서 거기에 바로 내가 본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어떤 현상을 사라져버리고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나를 보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걸 듣고 그냥 이렇게 흘러버릴까, 그렇구나 하고 어떤 지식으로 쌓지 말고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뭐 걸리적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신경 쓰고 그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나인데 내가 나를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이라고 그러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고통받고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약간 좀 어떤 섭섭하게 해주고 서운하게 해줘도 그 사람이 내가 한다 그러면 나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건데 뭐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납니까? 이 몸을 쳐다보고 하는데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본래 마음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참나가. 근데 참나가 살아가지만 참나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뭘 만지거나 뭘 감촉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낄 뿐이지. 오랫동안 우리를 뭐 하나를 쳐다보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의 분별망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쳐다보게 되면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명상하는 거나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명상을 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가부좌투고 명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사라져.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이탈하는 걸 느껴요. 이탈되는 거를. 몸이 멀리 공중부양해서 사라진 걸 느껴.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마음자리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몸은 그 자리에 있고 의식이 사라진 줄 알아. 아니에요. 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몸도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 나만 남는 거지.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에 엮여있는 모든 것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니까 몸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거기에 사람한테 어떤 고통이 있다고 알았는데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명상 수행하면 얼마나 가뿐하겠습니까? 몸이 사라지면 만사가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서 호련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로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삼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부좌 틀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굳이 가부좌 틀고 참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우리는 눕거나 옆으로 뭐 행동하거나 뭐 하거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명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우리는 늘 원래 명상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에 끄달려서 하다 보니까 이 본래의 마음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에고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에고는 항상 자의식이 있으니까. 자의식은 뭡니까? 나다라는 의식이잖아요. 나다. 나다 하면서 이 사람을 나라고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손꼽을 준비했어요? 실습을 해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손꼽을 자기 얼굴 앞에 한번 대보세요. 손꼽을.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보세요. 자,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자, 눈을 뜨세요. 자, 그러면 자기 얼굴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기 얼굴을 보지 말고 거울을 보려고 해보세요. 거울. 거울만 보세요. 거울만. 얼굴은 보지 말고,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 거울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거울만 뚜렷하게 쳐다보세요. 자, 한 30초간 쳐다보세요. 계속. 거울만 보세요. 거울만. 자, 거울 봤습니까?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한번 써보세요. 예, 겹쳐서 보인다. 예, 두 개로 보인다. 이게 원래 더 오랜 시간 동안 5분 쳐다보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거울만 보입니다. 그렇죠. 얼굴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거울이 앞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자기 얼굴 뚜렷하게 안 보이고 막 겹쳐서 보이고 정확하게 안 보일 거예요. 거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절대로 얼굴은 보이지가 않아요. 잘 뚜렷하게. 뭐가 뭔지 안 보여.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오랜 시간 쳐다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거울이 자기를 보여요. 누구든지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거울 바탕은 안 보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볼 때는 아마 자기 얼굴 쳐다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거울 바탕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울 바탕은 뒷 배경으로 가버리고 얼굴만 보였을 겁니다. 얼굴만 앞으로 이렇게 정면에 딱 뚜렷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다 눈을 감고 다시 본 상태에서 거울만 보라고 했을 때 처음에도 좀 아리까리하게 자기 얼굴이 보였지만 계속 거울만 보려고 집중하다 보면요, 얼굴은요 희미해지고 뒤로 뒷 배경으로 넘어가 버려요. 거울만 앞으로 보이고.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사람의 눈이 본다고 하면요, 사람의 눈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울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사람의 눈이 본다 그러면 달리 보이면 안 돼요. 똑같이 보여야 돼. 항상 변함없이. 눈이 본다 그러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여야 돼. 계속. 그렇죠. 뚜렷이 항상. 왜냐하면 아니 눈을 감지도 않고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왜 달라지게 보여요? 그건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달라지게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눈이 금방 좋아졌다가 나빠져요? 눈도 안 움직이고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거울을 제가 보라고 했냐면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울을 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보는 기능만 해주는 거지. 자, 참나가 마음자리가 거울 바탕을 보라고 명령을 내리면요, 어떤 그런 파동 에너지가
사람의 머리, 내 중추신경으로 가서 거기서 이 파동 에너지를 물질 에너지로 바꿔요. 바꿔갖고 그걸 시신경으로 보내고 나서 그걸 망막으로 보내갖고 이 눈의 망막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본래 마음자리가 하라는 대로 그저 CCTV 같이는 그저 그쪽으로 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핸드폰에 달린 그 카메라가 지 혼자 움직입니까? 지가 봅니까? 그걸 조종하는 어떤 배우의 그런 실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도 똑같습니다. 눈을 조종하는 실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자리입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마음자리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자리가 없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눈이 본다면 눈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눈이 스스로 알아서 본다 그러면 마음하고 상관없이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눈은 인형의 눈하고 똑같아요. 눈 뜨고 있어도 우리가 인형의 눈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인형의 눈이 진짜 살아있다고 우리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방 앞에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얼굴에 눈을 쳐다봐도 눈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매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10명이 앉아있으면 10명이 똑같은 하나의 본래 마음자리가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무슨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난데. 다 내가 다 행세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앞에 거북한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 나이가 많다. 좀 거꾸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로 인형이에요, 인형.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냐? 나니까. 내가 그 사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다른 모습을 한 내 모습이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본래 어떤 마음의 자리는 형상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허공처럼. 모양이 없는데 할 건 다 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본래 성품이 본래 마음자리 주인공이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양이 보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듣고 이 손으로 이게 어떤 감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나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한다. 그게 지금 우리 중생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직접 어떻게 관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지를 못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 행세를 하는데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정을 못해.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나라는 주인공은 한 명이잖아요, 캐릭터는. 그러면 우리는 게임을 할 때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한 명을 생성해서 그 안에서 그 캐릭터 행세를 하잖아요, 조종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어떤 보이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 속에는 내가 아니야. 근데 그것들도 나야. 난데 나기 때문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캐릭터 외에는. 어떤 작동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NPC라고 그래, NPC. 논플레이어 캐릭터.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외에는 전부 다 NPC야.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 내가 조종할 수 있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일로 와라 하면 와야 돼요. 응?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 응? 이 사람한테만 참나 자리가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은 뭐 남아있고 나만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이 마음자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경험을 할 수 없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이 세상도 사라지는 거야.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인공은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사라져버리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가. 네? 물론 뭐, 주인공이 사라져도 조금 더 이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시켜주는 제가 가이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이드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 관광지는 가지도 못해. 보고 듣고 느끼지를 못해요. 참나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 외에는 아무리 마음 자리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행세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보고 느끼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다는 어떤 경험을 한다는 걸, 그거를 이렇게 어떤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듣는 것도 다 내가 듣는 거야, 마음자리가. 왜냐? 마음자리가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세를 했어도 그 사람들을 이 사람 가치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행세는 하고 있어도 그냥 행세만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오로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사람을 낳게 한 아버지, 엄마조차도 행세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이 마음자리가 행세하고 있으면서 이 나를 낳기 위해서 정자, 난자 행세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점으로 지켜지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은 없는 건데 어떤 마음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엄마,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조물주라고 그러고 창조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대고 뭐 욕한다든지 때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나예요. 욕하고 때린 것도 내가 듣고 내가 맞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몸은 상대랑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제 나라고 하면서 착각하니까 누가 나 때리면 이 몸이 아프다 그러지만 사실 몸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걸 이 몸이 나라고 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을 나라고 하자면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이 몸이 내가 아니면서도 옆에 있는 어떤 가까운 아버지나 누구 아들이 옆에서 두드려 맞으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고통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평생 동안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심적인 고통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눈이 잘 못 본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 몸이 고통스럽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고 어디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어디 한쪽을 못 쓴다 그래도 절대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몸의 기능이 이제 좀 안 좋아졌구나. 노화 현상이 왔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다는 거, 제가 거울을 통해서 실험을 해드렸지만 분명히 알 겁니다. 의식이 보는 대로, 의식이 원하는 대로 눈은 그쪽으로 향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눈이 보기 전에 의식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눈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의식은 이 3차원의 공간에서 파동으로 수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물질은 물질이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찰나가 그냥 먼저 원래는 마음자리가 보는 경험을 하고 나서 눈이 보는 거예요. 이제 눈이 보면서 눈이 보는 찰나에 눈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눈은 뭘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볼 때 눈은 뭘 볼 수가 있어? 그렇죠. 물질밖에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빛도 물질이에요, 빛이요. 그러니까 뭘 보게 되면 그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생각이 그걸 이미지화해서 그게 물질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보는 거예요, 물질은. 눈이 보는 거 아닙니다. 눈은 빛만 보는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도 올렸지만 유튜브에 빛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빛만 보는 건데 그게 생각이 개입되면서 그게 이제 물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생각이 없다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볼 때 눈앞에 드러난 형상을 볼 때 제가 이제 눈앞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눈앞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몸에 달린 감각기관의 눈앞에 그런 눈앞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눈앞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 다른 분들도 눈앞에 목전에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글에도 썼지만 눈앞이라는 거는 바로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통틀어서.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눈은 그저 본래 마음자리가 원하는 곳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능만 해주는 것이다. 그거는 마치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찍듯이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 눈이나 사람의 눈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능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물질이잖아요. 사람의 몸도 물질이고 똑같은 물질이야. 왜냐하면 사람도 태어났잖아요, 몸이.
얘도 태어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한 곳에서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을 떨어지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의 눈이 진짜 보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눈을 제 눈하고 마주쳤어도 거기에 눈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보는 어떤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체가. 그냥 허공처럼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게 그게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데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는 거나 그런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거나 하니까 거북한 거지. 상대방하고 맞아야.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대인 공포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 얘기 들으면요, 몇 번 들으면 싹 잊어. 눈을 계속 쳐다봐도 눈싸움에도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각이 개입이 안 되니까. 눈싸움 한번 해보세요. 제 본문 듣고 한번 눈싸움 해보세요. 이겨요, 무조건. 또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마치 인형을 앞에 갖다 놓고, 인형이 눈 뜬 상태에서 인형한테, 눈싸움 할 때, 눈을 깜빡거립니까? 인형이 눈을 쳐다보면서 무조건 이기지? 마치 그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눈을 뭐 쳐다보고 이렇게 마주쳐도 그거는 인형의 눈이 쳐다본다. 그런 관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내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인형의 눈이 이 사람의 인형의 눈을 쳐다보는 거나 같은 인형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진짜 사회생활 할만 납니다. 뭐 두려울 게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날 쳐다본다 해도 절대로 뭐 부끄럽거나 두려웠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눈이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물체를 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눈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쳐다볼 때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는 그 사람한테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어떤 대상에서 우리가 끄달리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실체는 나한테만 있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연기적으로만 있는 거지 사실 이 세상에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듣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없다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있다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내보여야 되는데 내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실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없기 때문에 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체가 되고 우리는 이 사람을 경계 삼아서 이 사람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객체라고 하면서 개체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주객이 없는 겁니다. 본래 마음자리가 이 사람을 어떤 주축으로 해서 경험을 하고 있어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똑같은 상대방하고 대상일 뿐이에요. 단지 유일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특권을 부여한 것 뿐이지, 그거 빼놓고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물질이니까. 그리고 물질이면서 그리고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주객이 없어요. 다 똑같아. 똑같이 뭐냐? 다 내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대상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 삼라만상 만물, 이 사람 포함해서 전부 다 대상이면서 곧 나다. 이게 정답입니다. 먼지 티끌 하나도 다 나예요. 내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뭐가 됐던 간에, 어떤 휴지가 됐던 간에, 쓰레기가 됐던 간에, 그거에 드러난 자체는 내가 그걸로 내가 변신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자, 보세요. 내가 안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안 본다는 거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는 이 마음자리가 없으면 그것이 있는 겁니까?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자리가 없고, 마음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그냥 식물인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행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마음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 세상을 못 보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이 보이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못 보니까 사라지죠. 눈을 딱 뜨면 본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본래의 마음이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경험을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을 시켜줄 때는 물질로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 세상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 자리니까. 그래서 이 세계 중에서도 하나가 제외시켜버리면요, 이 세상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잠이 들면 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이 잠이 들면 이 세상을 못 보잖아요. 사람의 기능을 못 해주니까. 사람이 잠드는 상태에서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사라진 대신에 생각을 동원해서 상상적으로 꿈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또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잠들어 있지만 그 어떤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거는 곧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또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속까지 데리고 가서 생각으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습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잠들었어도 꿈을 꾸게 되면 마치 이 사람이 내가 마치 거기에 또 등장한 것 같이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물론 꿈을 깰 때는 나는 꿈속에 없었구나를 알게 되겠지만, 근데 그거 알게 되는 것도 뭐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까? 이 마음자리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꿈을 꿨구나. 그냥 꿈을 꿨다는 것도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가 아는 거야.
꿈이라는 거를. 그리고 또 꿈꾼 내용도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잠들었는데 어떻게 꿈꾼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자리가 그 꿈을 창조해내서 그 꿈 자체가 그러니까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깼어도. 왜냐하면 마음자리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꿈 깼어도 마음자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꿈속의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잠자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사람은 잠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참 세상을 잘못 보고 살아온 거예요, 사실. 역설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제 남은 여생은.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진짜지,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야. 실체가 없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안 보이는 게 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보이는 것들은, 저 어떤 물질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인간이 뭐 개발했다, 발명했다, 그게 아닙니다. 다 마음자리가 다 개발하고 발명한 거예요. 뭐 선풍기라든지 이 눈에 보이는 오만 것들은 전부 다 마음자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마음자리가 없으면, 인간한테 몸만 있고 마음자리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마치 로봇이랑 똑같은 겁니다. 로봇도 우리가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걸 불어 넣어줬으니까 자기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뭘 생산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마음자리, 정신적인 부분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 안에는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마음자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또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 행세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래 마음자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관람객이 직접 영화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관람객은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화가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질 자리, 마음자리는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영화 속 안에 관람객이 없듯이. 그렇죠. 세상 자체가 마음자리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곧 공이고 세상은 곧 참나다. 우주 만물이 본래 마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 우주 만물 안에 나라는 존재가 마음자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행세한다 그러니까, 사람 행세하니까, 그렇지, 사람 행세하니까 당연히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행세만 하는 거야, 행세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행세했다는 거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사람 진짜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지화 해갖고 이거를. 근데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린애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데 어린애가 처음에 사람을 볼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봤으면 그거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봐요. 자주 보다 보니까 엄마 하니까 저기 엄마구나 하고 그게 각인돼 갖고 어떤 기억으로 계속 이게 리바이벌해서 계속 그걸 기억해내니까 저건 엄마다 그런지 처음에 보자마자 누가 엄마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어린애들 몰라요 뭐가 뭔지.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학습되고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저건 사람이다 이거 사과다 그렇지 처음부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치 어린애들이 3살 넘어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림 카드 갖다 놓고 다 사과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다 한글 사과라고 써가면서 계속 우리는 계속 반복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생각에 간념이 돼버린 거야, 이게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딱 보면 사과다. 딱 보면 사람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마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면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우리는. 우리는 꼭 필요하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꼭 어떤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외계인이 우리 사람 같은 자를 전혀 못 봤어. 외계인이 딱 왔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외계인 보고 저게 뭐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보듯이 외계인도 아마 지구에 딱 오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저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그것도 외계인들은 아마 또 생각이 없으면 아마 파동으로 보일 거야 아마. 파동 에너지로.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눈은 본래 마음자리가 원하는 거를 보고자 할 때 눈은 도우미 역할만 해주는, 기능만 해주는 역할만 한다. 근데 그 눈의 기능을 이 자리가, 본래 마음자리가 행세를 하고 있다.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물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빛을 보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물질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이 드러나는 거, 눈앞에 드러나는 거는 전부 다 나다. 드러나는 것은 다 나의 현현이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을 동시에 내가 안다.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을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 혼자서,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삼라만상 만물을 행사하면서 혼자서 경험하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이걸 대입시킬 수가 있잖아요. 선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 일체유심조,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 이 세상이 곧 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도 법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습죠? 여러분들도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영화 속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본래 마음의 자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 자리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또 쌀 거 싸게 만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직접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마네킹이나 꼭두가시 인형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그게 별로 참나, 본래 마음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듣는 행세, 말을 하는 행세,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는 행세, 또 글을 쓰는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봄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 물질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빛을 보는 건데, 이제 물질을 본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은 배제시켜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통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몸에 경계를 지어서 이걸 내부라고 그러고, 이 경계 밖에를 우리가 외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죽비를 들었죠. 자, 죽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죽비가 어디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죽비는 이 사람 밖에 있다. 이 사람 안에 있다. 아니면 어디 있어요, 이거요? 이 사람 머릿속에 있다. 생각 속에 있다. 이거 하나 잘 아셔야 돼. 내 안에 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 만약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머리 안에 있어요? 예, 죽비가 머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안이 어디예요, 도대체? 내 마음 안에 있다는데 내 마음 안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만약에 내 안에 들어있다면 얘는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밖에서.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들어있으면 밖에 보이면 얘는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면하고 외부에 이게 두 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또 밖에 있다. 이 몸 밖에 있다가도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경계를 세워서 이걸 보기 때문에 외부하고 어떤 내부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얘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는 안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얘는 지금 얘 죽비입니까? 얘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지금 여기. 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뭡니까? 지금 여기가 뭐예요? 그거 써보세요. 지금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마음자리. 그래서 내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얘가 아니라 이 모양이 아니라 얘가 마음자리.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얘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나의 본래 마음자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부처야 뭡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얘는 어디 있겠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말로 통해서 뭘 들어보이면 들어보이는 행세를 하는 게 바로 나기 때문에 이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있고. 야,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가 나는 자동차의 소리가 나면 그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야. 소리가 어디서 들려 그러면 여기. 소리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들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항상 지금 여기에요. 항상 지금 여기라고 이 목소리 행세하고 있을 때 거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오 전체에 다 있는 거야. 그냥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 규정 지은 거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다고 해서 이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세를 막 하고 있는 거지. 이 자리는요, 불생불멸, 부동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항상 고정된 채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로지 이 본질적인 자리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다른 거는 전부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고, 이 본질이라는 얘기는요, 항상 고정된 채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라는 행세, 말로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제가 말도 했고,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했지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이거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지금 여기서. 얘가 어디 딴 데 가 있습니까? 항상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듣고 있고. 항상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그냥 이렇게 막 귀로 닫고 어떤 지적으로 어떤 아르마리로 이렇게 귀담아 들을 게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생활선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무리 부산에 가고 어쩌저쩌고 해도 그거는 현상이지. 사람이 움직여서 미국에 가 있으면 그거는 미국에 가 있지. 우리는 항상 장소라든지 시간을 이동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에요. 어릴 때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정자와 난자로 있기 전부터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부동이야. 이게 불변이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얘는요. 얘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려 보세요. 항상 지금 여기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실습을 하셔야 돼. 이제 일상생활에 가서 그 전에 어떤 악습이라든지 잘못 살아온 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많이 고쳐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야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열심히 살 수 있고 누구한테 상처받지도 않고 진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러한 어떤 인연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누가? 마음자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행세를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우리가 혼자서 고스톱 치게 되면 뭐 혼자서 강도 팔고 혼자 피박도 쓰고 혼자서 뭐 수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혼자 하는데 야, 너 돈 많이 잃었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세요. 이제 앞으로. 다 내가 하는 거니까. 남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에고로, 사람으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야 돼요. 사실 이제 이것만 고쳐 나가면 진짜 세상 살만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 들어올 것도 없어. 진짜 너무 이렇게